손흥민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슈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한 골을 추가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6위에 올랐습니다. 1위 홀란드랑 5골 차이밖에 안 나요. 아시안컵 갔다 왔는데도 이래. 자, 손흥민 선수가 이번 크펠전에서 넣은 골은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 넣은 골이었죠. 그거 보고 어떤 영국 현지 팬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소니가 볼을 잡기도 전에 넣을 걸 알았다고. 하긴 우리도 그렇죠? 놓칠 거란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 자,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왜 이렇게 1대1 마무리를 잘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니는 빅찬스를 안 놓쳐. 자, 진짜로 손흥민 선수가 1대1 상황에 강할까요? 그걸 알아보려면 1대1 상황에서의 골 전환율을 체크하면 되겠죠? 근데 아쉽게도 그런 통계가 없어요. 대신 1대1 상황이 빅찬스니까 빅찬스 상황에서의 골 전환율을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소니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등입니다. 무려 75%. 그러니까 빅찬스가 4개 오면 그 중에 3개 넣는 거예요. 미친 거지. 그래서 소니가 올 시즌에 빅찬스를 몇 개 놓쳤나 봤더니 딱 4개야. 근데 소니보다 골을 조금 더 넣은 선수들이 몇 개를 놓쳤나 보면 최소 9개.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놓친 횟수 대충 봐도 소니가 빅찬스에서 유독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마무리. 자, 먼저 손흥민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이 1대1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야 이따가 손 선수의 마무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선수들의 마무리 장면을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스타일이 있을 뿐이야. 자, 일단 베르너. 이번 크펠전에서 손흥민 선수랑 비슷한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못 넣었었죠. 그때 측면으로 드리블 해가지고 골키퍼를 반쯤 제낀 다음에 슈팅하려고 했는데 골키퍼가 막았어. 그래서 저도 아니 그냥 미리 때리지 왜 애매하게 제낄라 그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옛날에 그런 방식으로 골을 많이 넣더라고요. 골 넣는 거 보니까 절대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본인이 워낙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점을 활용하는 거지. 골키퍼 반쯤 제껴놓고 그 틈 사이로 밀어 넣으면 거의 들어가니까. 근데 이번 크펠전에서는 너무 일찍부터 드리블 방향을 꺾었어.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이 급격하지도 않았고 페인팅도 없었죠. 그러니까 골키퍼가 쭉 따라가서 블락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골키퍼를 살짝 제껴놓고 때리는 게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골키퍼를 제끼는 동안 뒤따라오던 수비가 골대를 커버하거든. 그러면 슈팅을 해도 고개 막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베르너가 그랬듯이 슈팅을 성급하게 때릴 수 있습니다. 왜? 골키퍼 제끼고 있는데 수비가 커버 들어가는 게 보여?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죠. 그럼 그냥 때리는 거야. 사실 거기서 안 때리고 한 번 더 쳐놓으면 골키퍼가 아예 제껴지거든요. 그러면 더 쉽게 넣을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침착하기가 쉽나요? 어렵죠. 그리고 그 어려운 걸 브라질의 호나우두는 밥 먹듯이 했죠. 호나우두는 베르너처럼 골키퍼를 반쯤 제껴놓고 그 틈 사이로 때린 게 아니라 골키퍼를 완벽하게 벗겨내고 빈 골대에 볼을 굴려 넣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골키퍼를 제끼는 방식이었죠. 보통 선수라면 베르너처럼 그냥 단순하게 스피드로 제꼈을 거예요. 워낙 쫄리는 상황이니까 뭐 여유 부릴 틈이 없다고. 근데 호나우두는 골키퍼 앞에서 바디 페인팅을 해요. 아니면 슈팅하는 척해서 골키퍼를 아예 넘어뜨린 다음에 제껴요. 아니 심지어 헛다리를 해서 제낀다니까. 그러니까 호나우두는 이런 상황에서 자주 써먹는 드리블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임프로바이즈 즉흥적으로 제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른 선수들이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플레이하려고 하죠. 그러면 패닉 와. 근데 호나우두는 이런 상황에서도 뭐 긴장감이라는 게 없나 봐. 호나우두가 그렇게 여유 있게 제끼는 동안 수비수들이 골대 커버하면 어떡하냐고요? 수비수도 그냥 제끼지 갖고 놀아요 그냥. 자, 그리고 메시, 호날두, 앙리, 살라 이런 전설적인 공격수들도 1대1 마무리에 당연히 강합니다. 그런 선수들은 가진 툴도 많아요. 슈팅하는 척하고 드래그 한 다음에 넣기도 하고 골키퍼 가랭이 사이 노리기도 하고 골키퍼가 덮치려고 하면 칩샷을 찍기도 해요. 그리고 구석으로 밀어 넣을 때는 다들 스냅샷이란 걸 구사합니다. 자, 스냅이 뭐죠? 사진 찍을 때 그 셔터처럼 탁 하고 재빨리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스냅샷은 드리블 하다가 타이밍 빠르게 툭 구석으로 밀어 넣는 슈팅을 말해요. 이 슈팅 타이밍이 하도 빠르니까 상대 골키퍼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스냅샷이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구석으로 툭 밀어 넣으려면 골키퍼랑 좀 가까이에서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까워지면 골키퍼가 슈팅 각도를 좁히죠. 그러면 골키퍼한테 걸릴 확률이 크죠.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마무리는 그런 리스크가 적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게 그냥 구석으로 밀어넣는 것 같은데 확실히 달라. 소니의 특별한 마무리. 자, 손흥민 선수 마무리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멀리서 천천히 정확하고 강하게. 자, 일단 멀리서 손흥민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멀리에서 슈팅을 합니다. 보통 다른 선수들이 스냅샷을 하기 위해서 골키퍼로부터 한 2에서 4m 정도 거리에서 때린다면 소니는 보통 한 7에서 9m 훨씬 멀리서 때려요. 이번 크펠전 골 장면도 골키퍼로부터 딱
딱 9m 떨어져 있었어요. 자, 이렇게 멀리서 때리면 뭐가 좋을까요? 골키퍼랑 거리가 멀다 보니까 골키퍼가 제한하는 각도가 크지 않죠. 골키퍼랑 가까우면 슈팅 각도가 제한이 돼서 양쪽에 밀어넣을 공간이 좁다고요. 근데 멀리서 때려서 안 좋은 것도 있죠. 아무래도 골키퍼랑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이 거기까지 날아가는 시간이 길죠. 그러면 골키퍼가 슈팅을 보고 반응해서 막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슈팅을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겁나 정확하고 또 강하게. 그리고 그걸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구죠? 손흥민. 자, 그래서 소니 마무리의 다음 포인트는 천천히입니다. 뭔 얘기냐? 정확하고 강한 슈팅을 위해서 슈팅 직전에 템포를 살짝 늦춰요. 천천히 집중해서 임팩트 하는 거죠. 자, 소니는 슈팅 직전 템포를 늦추기 위해서 슈팅 직전의 터치를 길게 가져갑니다. 보통 다른 선수들은 슈팅 직전 터치를 짧게 가져간 다음에 바로 차거든요. 근데 소니는 슈팅 직전의 터치를 길게 한 10m쯤 쳐놔요. 그리고 그 특유의 스피드로 쭉 나가서 수비랑 거리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슈팅 직전의 스텝을 천천히 밟으면서 임팩트에 온 신경을 쏟는 거죠. 실제로 손흥민 선수도 이번 경기 끝나고 한 인터뷰에서 임팩트에 굉장히 신경 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손 선수는 공간이 넓지 않아서 슈팅 직전 터치를 길게 못 가져갈 때도 순간적으로 템포를 낮추고 몸 확실히 열고 임팩트에 집중하는 건 똑같습니다. 약간 뭐랄까, 마지막에 기 모아서 차는 느낌? 그렇게 신중하게 차면 아무래도 임팩트가 정확하겠죠. 매번 안정적이겠죠. 만약에 템포 안 죽이고 성급하게 때리면 삑살이 날 확률이 높다고. 자, 그리고 소니 마무리의 또 다른 포인트는 정확하게입니다. 손 선수의 슈팅은 항상 명확한 타겟이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골대 구석 하단, 영어로는 바텀 코너라고 하는데, 손 선수도 이번 경기 끝나고 한 인터뷰에서 바텀 오브 더 코너를 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소니 마무리의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강하게입니다. 제가 볼 때 골키퍼들이 손 선수의 슈팅을 절대 막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요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바텀 코너 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도 해요. 그냥 인사이드로 밀어넣으면 돼. 근데 소니는 그냥 밀어넣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낮은 가마차기예요. 중거리 때릴 때 보여주는 그 손흥민 감차의 낮고 강한 버전인 거죠. 자, 소니가 크펠전에서 마무리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가마차기 할 때랑 똑같이 인프런트로 임팩트해서 감고, 또 결정적으로 백스윙이 아주 큽니다. 백스윙이 뭐예요? 슈팅하는 발을 슈팅 직전에 궁뎅이 쪽으로 쭉 들어 올리는 거. 요게 높이 올라갈수록 슈팅이 세진다고요. 스냅샷 할 때는 백스윙이 거의 없어. 자, 근데 손 선수가 크펠전 1대1 장면에서 슈팅할 때의 백스윙 높이랑 예전에 박스 바깥에서 중거리 감차할 때 백스윙 높이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 말은 슈팅 강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골키퍼가 저기 박스 바깥에서 때리는 것도 못 막는데 9m 거리에서 그렇게 후리면 어떻게 막겠냐고.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는 그 강력한 슈팅이 심지어 겁나 정확하다는 걸 다시 기억해야 돼요. 뭐 그냥 세게 때릴 것만 생각하면 레시포드처럼 발등으로 후려도 돼요. 근데 그건 부정확하잖아. 소니는 그 특유의 인프런트 감차로 개 정확하고 개센 슈팅을 구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니의 낮은 가마차기가 좋은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차면 골키퍼를 더 옆으로 피해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냥 인사이드로 밀어 넣을 때 볼이 요 코스로 간다면 가마차 넣을 때는 볼이 이렇게 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골키퍼 몸에 안 걸리겠죠. 근데 골대 구석에는 꽂히죠. 근데 소니가 진짜 대단한 건 요런 슈팅을 왼발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박인 통계 하나 알려드릴까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약한 발로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입니다. 왼발로 46골 넣었거든요. 그 다음은 케인, 왼발로 41골. 그 다음은 반페르시, 왼발잡이였으니까 오른발로 39골 넣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 더. 손흥민 선수는 슈팅 전에 헤드업이 진짜 좋습니다. 고개 들어서 골키퍼 위치 체크하는 거. 물론 요거는 어떤 공격수든 다 하는 거긴 한데, 크펠전 골 장면에서 손 선수를 자세히 보면 마지막 드리블 칠 때 볼을 보다가 그 다음에 골키퍼 보고, 그 다음에 공 또 보고, 마지막으로 키퍼 보고, 슈팅 때릴 때 공 보고 때려요. 그 짧은 순간에 골키퍼 위치를 2번이나 확인한 거야. 그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때릴지 판단은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1대1 마무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수들마다 마무리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건 잘 넣는 선수들은 자기 장점을 활용한 필살기가 꼭 있어요. 호나우두 골키퍼 완전 제껴버리죠. 메시 슈팅 타이밍 빠르게 해서 밀어넣죠. 소니는 조금 멀리서 정확하고 강하게 감아차 넣죠. 다 자기가 잘하는 걸 한다고요. 자, 그리고 사실 1대1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멘탈, 쫄지 않는 강심장,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멘탈은 아주 세 보입니다. 골대로 볼 몰고 달려갈 때 겁나 편안해 보이잖아. 긴장한 기색이 없잖아. 근데 막상 손흥민 선수는 그렇지가 않나 봐요. 겉으로는 그래 보일지 몰라도 사실 겁나 긴장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게 실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분야를 막론하고 탑 찍은 사람들은 거의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속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되게 편안해 보인다고. 또 그런 면이 상대를 더 쫄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다 실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